이번에는 41의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A가 B로 가는 반응은 1바인 상태래요. 1바하면 얘는 1.01 ATM. 사실상 뭐 그냥 일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표준 상태라는 뜻이에요. 표준 상태.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A가 B로 가는 반응의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다음 그래프와 같이 된대요. 그런 다음 엔탈피와 엔트로피 부호, 양수냐 음수냐 부호를 찾아라 이건데, 자, 아래 있는 그림은 바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래프죠. 델타 G0, 이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0, 이거에 대한 그래프죠. 그러면서 엔탈피 이게 누구다? 얘는 Y절편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S, 자, 마이너스 엔트로피,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Y좌표값 쭉 연장해 보면 분명히 양수, 그렇다면 엔탈피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현재 무슨 값? 기울기는 마이너스 엔트로피인데 이게 현재 음수, 그렇다면 엔트로피 역시 무슨 값? 0보다 큰 양수. 그래서 둘 다 양수인 1번 1번이 답.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44회 11번 문제. 자, 다음 보기에서 바른 설명을 모두 고시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번. 동일계에 가해진 1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합은, 자, 1과 열의 합. 이것은 바로 누군가요? 이것은 바로 네버에너지죠. 연력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네버에너지 되고, 이 네버에너지는 상태함수죠. 앞에 있는 이 둘은 경로함수 해가지고 경로에 의존하지만 합한 네버에너지, 이것은 상태함수로서 경로와 무관하다. 상태함수로서 경로와 무관하다. 따라서 경로와 무관하며 처음과 마지막 상태에만 의존한다.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기억번 맞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탄소 원자에서 ES와 EP 에너지는 같지 않죠. 수소에서나 같고, 수소골 원자, 즉 전자가 한 개짜리에서만 같고, 전자가 두 개 이상 되면 침투 효과, 가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S 오비탈의 에너지가 P 오비탈 에너지보다 낮아지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외선 영역의 빛 에너지는 분자 전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이건 좀 암기전 요소인데, 자외선은 전자 전이에 관련된, 분자 내 전자 전이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IR, 특히 IR 같은 경우는 분자의 진동, 마이크로파는 분자의 회전, 원적에서 마이크로파 이런 거는 분자 회전. 자, 이런 거죠. 분자 분광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분자 분광학 때 배우는 내용이죠. 아무튼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0칼빈 되면 에너지 0이 된다. 아니죠. 0칼빈 돼도 0은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 닫힌 반응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다. 자, 닫힌 게 단지 물질의 입출만 없는 거지 에너지 입출입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게에서 만약 기체가 액체되고 있다. 열을 방출해가지고 열을 방출해서 기체 액체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엔트로피 당연히 감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을번 또 맞았다 해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와 같이 되겠네요. 조금 몇 가지가 좀 리을하고 미음이 여러분한테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이와 같이 된다라는 개념적인 걸 알아두도록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미음번 같은 경우 만약 닫힌 게가 아니라 고립계다. 고립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열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고립계에서는 계획 엔트로피, 고립계에서 가역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0. 뭐 이런 거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44회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햇세 법칙 관련된 문제로 아래에 있는 4개의 반응식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반응식의 엔탈피를 구하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2번 엔탈피를 구한다면 2번 엔탈피는 기준물질로부터 B2H6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반응 엔탈피는 또 표준 생산 엔탈피도 되겠죠. B2H6 기체의 표준 생산 엔탈피. 그럼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일렬의 반응식 가지고 B2H6의 표준 생산 엔탈피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헬스의 법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다가 위에 있는 식을 잠깐 좀 한 번 더 적어놓고, B 고체가 3개 H2 가스랑 반응해서 B2H6 가스 된다. 자, 이와 같이 놓고, 자, 수업 시간이랑 알려줬던 방법을 이용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B 고체 2개가 화살표 왼쪽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위에 화살표 왼쪽에 B 고체 있는 거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밖에. 그 다음에 화살표 왼쪽 딱 맞고, 그 다음에 개수 2도 딱 맞고,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더하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2는 화살표 왼쪽에 3개,
하면서 H2는 어디 있네요, 지금? 여기에만 있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식, 화살표 왼쪽까지 똑같은데, 개수는 1이죠. 그러면 3을 곱해주면서 더하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2H6. 자, 이거는 어디에 있네요? B2H6는 여기에만 있네요, 여기에만. 그러면서 우리는 원한 게 뭐예요? 화살표 오른쪽에 한 개. 그런데 주어진 반응식에서는 화살표 왼쪽에 한 개. 그럼 얘는 뭐 해야겠어요? 얘는 뺀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먼저 세 개의 화합물 각각 어디 있는지로부터 연산자 무엇을 할지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연산자 방금 얘기한 거 여기다 그대로 곱해준 다음에 여기 곱할 건 곱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표시하지 않은 네모나 동그라미나 세모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화학물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면서 사라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서 현재 2분의 3의 O2 아래는 빼기 2분의 3 O2 하면 여기 연산하면 2분의 3 O2가 빼기로 남아있겠죠? 화살표 왼쪽 반응물 쪽에. 그런데 아래에서 바로 더해주니까 바로 사라지네요. 그쵸? 세 개 다 사라지고요. 아이고. 세 개 다 사라지고 됐고 그 다음에 B2O3 얘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식은 더하고 두 번째 식은 빼고 있고 그러면 바로 또 상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 마지막 보면 화살표 오른쪽에 세 개의 수증기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빼기 3개의 수증기죠? 그 다음에 아래 더하기 3개의 수증기면 탁 고마우는데 액체네. 그러면 약분되지 않네요. 그쵸?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네 번째 식 안 쓰나 했더니 써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우선 먼저 3을 곱해주고요. 3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더하기 하면 3을 곱하면서 더하면 3개 H2O 가스 마이너스 3개 H2O 가스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또 3개 H2O 리퀴드 요쪽에 또 3개 반대편에 3개 H2O 리퀴드 역시 약분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3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소거되는 형태가 됐죠? 됐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연산자들을 그대로 엔탈피 AP자 하면서 첫 번째로 1번 엔탈피, 두 번째로 2번 엔탈피, 세 번째는 3번 엔탈피, 네 번째는 4번 엔탈피 해놓으면 우리가 걸려는 엔탈피 이것은 1번 엔탈피도 필요하며 2번 엔탈피도 필요하며 3번 엔탈피도 필요하며 4번 엔탈피도 필요한데 1번 엔탈피 연산자는 뭐였다? 플러스고 2번 엔탈피 연산자는 누구다? 마이너스고 3번 엔탈피 연산자는 뭐다? 3을 곱한 다음에 더하라. 그 다음에 4번 엔탈피도 연산자 뭐다? 3을 곱한 다음에 더하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수치 이제 대입해보자고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200 1번 엔탈피는 마이너스 1200이죠? 그 다음에 빼기 2번 엔탈피 그대로 그러면 빼기에 마이너스 2000이니까 플러스 2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00 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900. 그 다음에 마지막 거 3을 곱하면 120 그리고 더하기 120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다 계산하면 앞에는 플러스 800 근데 마이너스 900만 마이너스 100 됐고 거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120 했으니까 최종 얼마예요? 최종 마이너스 20kJ 플러스 20kJ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헬세 법칙 여러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해당 반응식을 구하라면 지금 제가 보여준 것 마냥 이렇게 풀면 헤매지 않고 간단히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면서 자, 여러분 많은 연습하기를 바랄게요. 제가 해준 거대로 그대로 흉내내서 한 두세 번 정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최대한 빨리 풀고 지나갈 수 있어요. 괜히 이런 문제 시간 많이 걸린다고 버리고 하면 아까워 이랬죠. 그리고 너무 시간 많이 걸리면 또 다른 문제 풀 시간 없어지니까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여준 방식대로 푸는 훈련을 해보자 하면서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46회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니켈의 몬드 공정에 이용되는 반응식과 여러 화학 자료다 하면서 현재 표준 생산 탈피, 니켈은 기준 물질 테니까 제로.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CO와 그 다음에 니켈 CO 착물 이런 거를 우리는 CO가 리간도 적용된 이러한 착물들은 우리는 유기금속 착물이라 불러요. 유기금속 착물. 자, 그리고 이러한 유기금속 착물은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고 소위 18전자 룰이라는 거를 만족하는 그러한 물질, 18전자 룰을 만족하는 물질 이렇게 되어있죠. 니켈의 4s와 3d 있는 전자 하면 니켈은 28번으로 4s와 3d 하면 총 10개의 전자 그 다음에 CO 한 개당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베이그래프에서 주기 때문에 2 곱하기 총 4개여서
이들 다 더하면 총 18개 전자가 이 창문을 만드는데 결합 형성하는데 참여한다 하면서 18전자를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시험에는 옥텟 규칙 만족하냐 이렇게 나올 확률 높아요. 그때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물은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게 아니라 18전자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요. 그랬죠? 자, 아무튼 자 이해되고 그 다음에 엔탈피들 표준 생산 엔탈피들 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603 그 다음에 빼기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11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시키면 그때 값 구하도록 할까요? 그냥 그래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603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10이니까 플러스 444 해주면 이는 마이너스 159kJ 이렇게 얻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엔트로피 표준물 엔트로피 나와 있네. 그러면서 니켈 기준물질하고 표준물 엔트로피 0 하면 안 돼요. 표준물 엔트로피는 다 기준물질도 전부 다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30, 그 다음에 CO는 198, 그 다음에 니켈 창문은 알려주지 않았네요. 자, 여기는 모르네요. X라 좀 해놔주죠. 그런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번 평형상수는 298보다 400하면 작다. 자, 평형상수,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변화. 자, 이거는 우리 뭘로 찾는 거예요? 만약 엔탈피가 음수였으면 온도 증가 시 K는 감소한다. 엔탈피가 양수였으면 온도 증가 시 K는 증가한다. 바로 이거. 소위 반토프식이죠. 르샤톨리의 온도 영향 또는 뭐 반토프식.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위에서 지금 엔탈피 뭐라 찾았죠? 음수, 발열이라 찾아놨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해당하면서 표형상수는 298 칼빈의 표형상수는 400 칼빈에서 표형상수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온도가 증가하면 K는 작아진다. 그래서 298 칼빈 때가 더 크다. 그래서 298 칼빈보다 400 칼빈에서 작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정반이 재낼 때 반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냐 증가하냐. 자, 여기 현재 표준물 엔트로피 나와 있으니까 이들로부터 엔트로피 구한다면 엔트로피 변화 구한다면 x 빼기에 30 플러스 4 곱하기 198 하겠는데 x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현재 엔트로피 구할 수 없어요. 이걸로는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뭘 이용하면 될까요? 그러면 바로 델타 N 가스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델타 N 가스 0보다 크면 엔트로피 증가다. 델타 N 가스가 음수이면 엔트로피 감소한다. 이거. 그러면서 델타 N 가스 찾아보면 델타 N 가스 어떻게 되나요? 생성물 기체는 니켈 창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반응물 쪽 기체는 CO에서 기체하면서 얘는 개수 얼마? 4. 그러면 델타 N 가스 얼마예요? 델타 N 가스는 마이너스 3. 0보다 작은 음수네요.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분명 음수 나올 것이다. 즉 위에 있는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음수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한다 니은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자발성을 묻고 있네요. 자발성. 그러면 이 자발성 물으면 표형상수 자꾸 갖고 오는데 자, 온도 달리 할 때의 자발성 하면 표형상수 갖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절대 안 되고 자, 자발성 하면 깁스에너지 이걸 진짜 찾아야 돼요. 깁스에너지 찾아서 현재 모든 건 현재 여기서는 뭐 농도 얼마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표준 상태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 이게 표준 상태에서 자발성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농도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았으면 표준 상태 기준을 푼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면서 표준 깁스에너지 이 값이 작아지고 있으면 온도 증가할 때 작아지고 있으면 그때 자발성 증가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바로 얘는 누구로 푼다? 바로 CT 그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CT 그림. 바로 뭐에 관련된 식인 거예요? 바로 이거에 관련된 식이죠. 델타 G0 이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0 여기에서 X축은 온도 T로 Y축은 델타 G0로 하면 엔탈피는 Y좌편이다 하면서 엔탈피가 아까 무슨 값이었죠? 음수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엔트로피는 기울기다 하면서 엔트로피가 뭐였어요? 엔트로피는 0보다 작은 또 역시 음수. 그러면 이게 기울기다면서 기울기 무슨 기울기? 이렇게 양의 기울기 이게 나오고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델타 G0는 증가한다. 즉 자발성은 뭐한다? 자발성은 감소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발성은 어디서 큰 거예요? 298 칼빈에서 더 큰 것이다. 해야겠죠? 자, 요거 풀이 표형상수 갖고 하면 안 되겠죠? 표형상수 갖고 자발성 노리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때는 표형상수 가지고 오면 안 되더라. 즉 이걸로 풀어야 된다. 요걸로 풀어야 된다.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함정이니까 이거 노리고 문제 만드니까 표형상수 갖고 풀게 하려고 노리고 만드는 거니까 꼭 이거 조심하자 하면서 그러면서 298 칼빈보다 400 칼빈 작다. 맞았네요. 그렇죠?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됐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연히 K도 400하면 작아져 가지고 이걸로 푸른 학생들도 맞추긴 했을 거예요. 그거는 운 좋은 줄 아시겠죠? 운 좋게 엔탈피와 엔트로피 부호가 둘 다 음수라서 같은 방향이 됐던 거예요. 운 좋았던 거예요, 진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부호가 서로 반대였다면 예를 들어서 엔탈피는 음수이고 그다음에 엔트로피는 양수였다. 상당히 이런 반응이 상당히 흔한 반응인데, 자, 이런 반응이었다 하면 이때는 T와 델타 G0 그래프 무슨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면서 온도 증가 시 델타 G0 감소, 즉 자발성은 뭐한다? 자발성은 증가해요. 하지만 엔탈피가 음수기 때문에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 뭐한다? 작아진다. 이것 봐요. 표형상수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성 증가하죠. 즉 둘은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연결시키는 거 아니다라는 증거였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모두 다 맞아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됐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이번에는 48회 20번 문제. 자, 이 문제 짐을 먼저 보면 현재 산화철을 열분해하여 철을 얻는 화학 반식이 아래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력학적 데이터인 표준 생산 엔탈피와 표준몰 엔트로피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먼저 표준 반응 엔탈피 먼저 찾아보자면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종합 하면서 지금 이제 이들은 철과 산소는 기준물질로 제로 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생성물들의 표준 생산비 종합은 제로고, 그 다음에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산비 하면서 개수 2니까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산화철의 표준 생산비는 마이너스 810 해주면 최종에는 플러스 1620kJ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물 엔트로피 하면서 역시 생성물들의 표준물 엔트로피 종합 빼기 반응물 거 하면서 4 곱하기 철에 대한 표준물 엔트로피는 30,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산소는 200,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산화철은 90 해주면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540, 그 다음에 이 단위 조심해야 돼요. 엔트로피 단위 뭘 쓰래요? 줄퍼, 칼빈, 몰. 이렇게. 퍼모는 좀 생략 좀 할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와 같이 해서 표준물 엔트로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 각각 두 개 구해냈고, 그런 다음 최종 질문이 뭔가요? 이 자료부터 산화철을 열분하여 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이런 문제로 바로 온도에 따른 자발성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식 델타 G0 이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0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자. 즉 무슨 그래프? 바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CT 그래프 하면서 X축은 온도 T, Y축은 델타 G0 한 다음 엔탈피는 Y절편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기울기 하면서 엔탈피 양수였으니까 양의 Y절편에 그 다음에 엔트로피 양수였으니까 음의 직선 이러한 음의 직선이 얻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얻어질 테고 그런 다음 여기 이 온도 여기를 T0로 한번 해볼게요. 이 온도 이상의 온도 여기서는 델타 G0가 음수다 따라서 자발적 정반응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낮은 온도 찾아냈으니까 이 온도 찾으면 돼요. 이 온도가 바로 요소 묻는 가장 낮은 온도. 알았죠? 가장 낮은 온도다 하면서 이 온도 찾으면 되는데 이 온도는 어떻게 찾냐? 이 온도 어떻게 찾냐면 바로 델타 T0가 0이 된 온도, 즉 위에는 이 값이 0이 된 온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온도 T0 이것은 누구가 되는 거죠? 엔트로피분의 엔탈피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온도가 델타 S분의 델타 H 이거보다 큰 온도에서 뭐다?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 다 찾아냈으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왼쪽으로 넘어와서 그 온도 T0를 찾는다면 얘는 엔트로피 얼마? 540 줄퍼 칼빈. 그 다음에 엔탈피는 1620kJ 하면서 아래는 줄이고 위는 킬로주니까 단위 맞추자고요. 그러면 10의 3승 줄 해놓으면 줄줄 약분되고 칼빈은 분자로 올라가면서 최종 이 값 얼마? 3000 칼빈. 따라서 가장 낮은 온도는 몇 도다? 3000 칼빈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이제 이런 질문 들어와요. 선생님, 방금 전에 이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정반 사발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하면 주어진 보기에서 가장 낮은 온도하면 3000켈빈 빼고 이 온도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들어와요. 맞아요. 맞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질문에서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하면 이 온도, 이 질문 자체가 이 온도 찾아라 문제예요. 문제 유형이 풀이 유형이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3000켈빈보다 보다 큰 온도에서 정반 자발적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나오죠. 예전에 지금 이게 48회니까 몇 년 전이야?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러한 표현을 좀 많이 쓰면서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하면 이 온도 찾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출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잘못하면 좀 뭐랄까 이의 신청 심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글로 써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 당시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이 푼다라는 거 알아두자고요. 가장 낮은 온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계되는 그 온도 찾아라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49회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밑에 아래 세 개의 반응식 소개되어 있고, 자, 이들로부터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 생성료라면 표준 생성 엔탈피를 말하는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또 수증기의 표준 생성 엔탈피 구하고, 그 다음에 N2H4, 이게 하이드라진, 생김새는 이렇게 NN 간의 단위결합 있고, 비공유성 한 쌍 있고, 우선 루이스 구조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게 바로 하이드라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질소들은 둘 다 sp3 운송 구조 같기 때문에 평면 구조는 아니에요. 자, 이런 액체 하이드라진의 표준 생산타 P는 95kJ보다 작냐 크냐 이런 걸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응식을 살펴볼까요? 반응식을 살펴보니 첫 번째 반응식은 N2와 H2 기준물질이죠. 이걸로부터 하이드라진 가스가 만들어질 때의 엔탈피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준물질부터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바로 뭐였다? 얘는 하이드라진 N2H4 가스의 표준 생산타피. 그러면 우리 여기 디귿번 먼저 풀 수도 있겠네요. 현재 하이드라진 H2H4 가스의 표준 생산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우리는 액체 N2H4 액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우선 원칙적으로는 기준물질 N2 가스와 그 다음에 두 개의 H2 가스로부터 이해가 만들어질 때 엔탈피 찾아라 인데 현재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가스를 거쳐가니까 요기 엔탈피 1번 요기 엔탈피 그 다음 요기 엔탈피 두 개를 자, A, B라고 넘버링 해볼게요. 1, 2, 3, 4 요 위에 있으니까 A, B라고 넘버링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하이드라진 액체의 표준 생산타피라는 것은 1번 A 엔탈피 플러스 B 엔탈피 이게 될 텐데 여기서 이 A 엔탈피가 얼마인 거예요? 얘가 바로 플러스 95kJ 일 테고 그 다음 여기는 기체가 액체되고 있어요. 액체에서 기체되면 이거는 증발하면서 이때는 흡열 과정인데 지금은 반대로 기체 액체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발열로 영보다 작은 음수. 그러면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표준 생산비는 앞에는 95kJ, 뒤에는 음수를 더할 거니까 최종에는 95kJ보다는 킬로줄 퍼몰 이거보다는 분명히 작겠네요. 그래서 디귿번 맞았다. 이게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억과 니은을 풀자면서 기억번은 암모니아 현재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이 암모니아의 표준 생산표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이 여기 나와 있는 반응들을 더하기 빼기 해서 N2 가스가 얘가 H2 가스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NH3 가스 만들어지는 거. 그럼 여기 2분의 1, 2분의 3 위에 있는 세 개의 반식을 더하기 빼기 해서 이 반응식의 엔탈피 찾으면 그 엔탈피가 바로 암모니아 표준 생산피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자 또는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여줘 볼까요? 보여줘 보면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씩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식을 더해주면 하이드라진 바로 약분되고 그리고 더해준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그대로 이게 되네요. 그러면 2번 엔탈피는 얘는 1번 엔탈피와 2번 엔탈피를 더한 다음 나누기 하면 그게 바로 2번 엔탈피다. 즉 우리가 구하려는 암모니아 가스의 표준 생산비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95 빼기 187. 그 다음에 나누기 2에서 그 값은 얼마? 그 값은 마이너스 46kJ per 몰이다.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자, 또는, 자,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이요. 우리 좀 전 첫 번째 반응식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 반응의 엔탈피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하이드라진 기체의 표준 엔탈피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식을 보면 두 번째 반응의 엔탈피, 2번 엔탈피, 이것은 얘는 우리가 권려는 자, 생성물인 암모니아. 자, 우리가 권려는 암모니아 표준 엔탈피죠. 2 곱하기 암모니아의 표준 엔탈피. 그 다음에 빼기 하이드라진의 표준 생산피. 하이드라진의 표준 생산피. 그 다음에 수소는 기존물질의 제로. 한 거랑 2번 엔탈피는 동일하다. 자, 그래 버리면 바로 우리 또 값도 구할 수 있겠죠. 2번 엔탈피는 얼마? 마이너스 187. 그 다음에 이 엔탈피는 얼마? 95kJ.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위랑 똑같은 최종 결론은 위와 똑같은 결론 나오면서 마이너스 46kJ 범을 이렇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 둘 중 편한 거 쓰시면 돼요. 1번이 첫 번째 풀이법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 햇세버치 쓰는 게 난 편하다 하는 분은 2번 법 쓰시면 되고 나는 2번 법을 써야겠다는 분은 2번 법 써도 되고요. 알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서 푸는 게 더 빨리 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방법도 꼭 좀 숙제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번, 마이너스 46kJ다 하면서 기억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수증기의 생성열 표준 센터피를 또 찾으래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줬던 2번 방법, 이걸 써볼게요. 바로 어디서? 3번 반에서 쓰면 되겠죠? 현재 세 번째 반응에서 3번 엔탈피라는 것은 이것은 생성물들의 표준 생산피 2 곱하기 하이드라진 가스의 N2H per 가스의 표준 생산피 더하기 2 곱하기 물의 표준 생산피. 물이 아니라 수증기죠. 수증기의 표준 센터피. 그 다음에 빼기 암모니아의 표준 센터피 4배 하겠죠. 4 곱하기 암모니아의 표준 센터피.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산소는 기준물질간 제로니까 더하기 빼기 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거를 좀 옮겨야겠네요. 자, 이거 옮겨놓고 그러면 우리가 권려는 이 수증기의 표준 센터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현재 3번 엔탈피는 얼마? 마이너스 110kJ.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은 95kJ.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얼마? 마이너스 46kJ. 이렇게 대입하면 이 값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면 그 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수증기의 표준 생산타피는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42kJ다.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되더라면서 니은번 바로 맞았네요. 됐죠? 방금 2번 풀이법, 좀 전 위에서 기억번 풀 때 2번 풀이법, 이걸로 풀면 이런 식으로 심플해져요. 되죠? 근데 만약 1번 풀이법을 쓴다 하면 이때는 좀 약간 복잡해질 수 있죠. 자, 우선 먼저 밑에다가 H2O 가스의 표준 생성에 관련된 반응식을 쓰자면 H2O 가스가 만들어져라. 구성 원자는 수소와 산소니까 수소의 기존물질은 H2 가스, 산소의 기존물질은 O2 가스, 그리고 수증기의 개수는 반드시 1이어야 되니까 앞에 개수 산소의 2분의 1 이렇게 해놔주고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식을 더하기 빼기해서 이 반응식을 만들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H2가 여기에도 있고, 벌써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럼 얘는 우선 패스해놓고, 그 다음에 산소, 여기에만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화살표 왼쪽에 2분의 1인데, 여기는 화살표 왼쪽까지 맞지만 하나.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서 얘는 더해주고, 그러면 여기 2개 되고, 여기 2분의 1, 여기 하나 되고, 여기 하나 되고, 됐죠? 그런 다음에 암모니아 없애야 되고, 하이드라진 또 없앤다 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식을 그대로 더한다 하면 하이드라진 약분 되고요. 두 개 암모니아 약분 되네요. 그러면 H2, 그 다음에 2분의 1 O2, 그 다음에 한 개의 수증기. 됐네. 끝났네. 그러면 바로 얘를 바로 뭐 한다? 엔탈피 입힌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엔탈피는 2번 엔탈피,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3번 엔탈피. 어쩌면 이게 수학적 계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번 엔탈피는 마이너스 187, 그 다음에 3번 엔탈피는 마이너스 110.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42.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더 쉽네. 자. 저는 요즘 문제 추세가 이렇게 푸는 추세가 많이 나와서 저는 이걸로만 풀었는데 이것도 뭐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편하네요. 그냥 자, 둘 중 편한 거 쓰세요. 그랬죠? 둘 중 편한 거 쓰자. 단 요즘 문제 추세가 이렇게 푸는 게 더 심플하게 나오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자, 이렇게 해서
49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만 맞았네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16번 문제 풀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듯 하면서도 난이도 상당히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 난이도 상짜리. 그런데 답을 찾기에는 난이도가 하짜리로 바뀌는 그런 문제죠. 즉 답 찾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나머지 보기가 긴가민가한 보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제일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현재 일정한 외부 압력 조건에서 일정 외부 압력 조건에 다음 그림과 같이 기체를 넣어놨대요. 자, 여기 외부 압력, 일정 외부 압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이 용기는 단열 용기래요. 그런 다음 자, 여기 고정장치를 풀고선 이 이상기체가 팽창한다네요. 지금 그러면서 오른쪽 뭐 팽창한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때 1 온도 변화 델타 S, 델타 U, 델타 G 이들을 찾으라네요. 그러면서 온도는 자, W는 기체 한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T는 뭐 절대 온도고 엔트로피, S는 엔트로피 뭐 U는 내부 에너지, G는 뭐 깁스 에너지 뭐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뒤에는. 자, 아무튼 우선은 자, 이 과정 현재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1, 그 다음에 열,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변화, 그다음에 깁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우선 분명한 건 팽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쪽에서 팽창하는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하죠. 그러면서 먼저 단열 용기에서 팽창해요 지금. 그러면 얘는 무슨 팽창이다? 얘는 단열 팽창이다. 우선 제일 먼저 팽창에서 단열 팽창이다. 단열 과정이다. 자, 이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외부 압력, 일정 외부 압력에 대항해서 고정장치 풀면 팽창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팽창이면 바로 이거는 비가역적 팽창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가역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가역적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가역적이라는 것은 문제 지문에서 가역적이라는 말을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역적인지 비가역적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비가역적인 것은 문제 지문에서 비가역이라고 알려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일정 외부 압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정 외부 압력 하에서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팽창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비가역적 팽창. 이게 바로 비가역적 팽창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이런 속뜻을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단열 조건에서 비가역적인 팽창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여기 단열이라는 거. 이 의미는 뭐죠? 이 의미는 바로 열의 입출입이 없다. 열의 변화량 0이다. 알았죠? 열의 변화량 0. 자, 이와 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가역적. 이 비가역적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이 비가역적은 자, 상태 변화, 이와 같은 팽창, 뭐 가열, 뭐 등등 이런 조건에서 비가역적이다. 이 말은 얘는 자발적 변화였다는 뜻이에요. 자발적 변화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발적 변화했다 하면서 연력학체 이 법칙에 의하면 이 의미는 우주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크다. 자, 우주 엔트로피 변화량은 개의 엔트로피 변화 플러스 주의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런 의미였죠. 자, 여기서 가역과 비가역 간단히 좀 설명해 보면 가역적이다 하면 얘는 상당히 좀 굉장히 연력학에서 쓰는 가역적이란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건데 단순히 뭐 역반응과 정반응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떠한 변화가 정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다음 역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근데 이 둘이 아예 같다. 또는 거의 같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변화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가역적 변화예요. 그래서 만약 둘이 같다. 자, 정과 역이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평형이 되고요. 평형. 그러면서 우리 일반학에서는 약간 뭐랄까 좁은 의미의 가역적해서 평형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오히려 가역적이라면 평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사실은 가역 이꼴 평형은 아니고 가역의 평형이라는 것은 포함 관계예요. 이렇게 포함 관계 알았죠? 자, 아무튼 자, 둘이 같다면 평형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다. 아주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아주 천천히 시나브로 한 변화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시나브로 한 변화이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가역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가역적 찾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 지문에는 보통 가역이다 이런 말을 알려주는 거였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뭐 정반응만 일어난다 또는 역반응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편한데 자 이거는 상당히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요.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좀 더 넓은 해석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정하고
정과 역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 우세하다. 정이 압도적 우세하거나 또는 정과 역 중에 역이 압도적 우세하거나 소위 정이 압도적 우세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겠죠.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정반응이 우세,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 이와 같이 되는 거고 만약 역이 압도적 우세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게 바로 비가역적 변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가역과 비가역을 이렇게 구분해도 좋아요. 가역적인 변화는 변화인지가 불가능한 변화가 바로 가역적이다. 그다음 비가역적은 정 또는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변화인지가 가능하다. 변화인지가 가능한 변화가 바로 비가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화학에서는 자, 특히 열 화학에서는 가역적과 비가역적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자, 이리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리 돌아와서 자, 일정 외부 압력 뭐 예를 들어서 바깥의 외부 압력이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바깥의 외부 압력이 1기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열 용기 속에 이상기체가 예를 들어 10기압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고정장치 풀게 되면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 고정장치를 해체시켰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 바로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안에 기체 압력이 외부 압력과 똑같아질 때까지 쫙 팽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변화인지가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변화인지가 가능한 변화. 이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가역 변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자발적 변화. 자발적 과정에서는 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크다. 즉 바꿔 말하면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큰 애들은 자발적 과정이다. 자발적 과정, 자발적으로 정 또는 자발적 영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였었죠. 자, 그리고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때는 우주 엔트로피 변화 얼마인가요? 이 변화량은 0이다. 즉 우주 엔트로피는 일정하다. 이게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자, 이렇게 비가역적 하면 잽싸게 얘는 자발적 변화야 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큰 양수야. 이렇게 알았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문제에서 깁스 에너지를 묻게 된다면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t 곱하기 우주 엔트로피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자, 깁스 에너지 묻게 되면 뭐라 대답하면 돼요? 음수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지금 5번 보기 델타 G는 양수이다. 얘는 바로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선 이와 같이 해서 우선은 자, 문제 자, 이 변화는 무슨 변화인지 이와 같이 예측해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네 번째 이런 것도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열은 이미 0이라고 알아냈으니까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식 바로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10 플러스 1 여기다가 대입하면 Q는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성립하게 되네요. 내부 에너지는 뭐랑 똑같다? 내부 에너지는 델타 U는 W랑 똑같다.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W는 마이너스 외부 압력 곱하기 델타 V 또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NCV 델타 T라는 걸 쓸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델타 V 이게 무슨 값인가요? 지금 분명히 팽창할 테니까 이가 양수죠. 그다음에 외부 압력 이건 압력이 된 거니까 당연히 양수. 근데 앞에 음수 했으니까 자, W는 분명 무슨 값? 음수. 그렇죠? 자, 그다음에 N은 기체 몰수, CV는 연용량으로 당연히 양수. 또 양수죠. 그런 다음에 NCV 델타 T인 내부 에너지는 1과 똑같으면서 1은 현재 음수였으니까 이 델타 T 얘는 또 뭐가 되겠어요? 얘는 또 음수. 그렇죠? 즉 단열 팽창 시에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우리가 단열 팽창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신의 내부 에너지, 자신의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팽창을 하는데 쓰죠. 팽창일을 행하는데 사용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한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부 에너지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온도 델타 T, 온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델타 T, 자,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델타 T는 음수이다. 온도 하강, 냉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델타 T는 음수, 즉 온도 T는 낮아진다. 이거 잘 알고 있죠? 단열 팽창 시 온도 낮아진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냉장고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 부분을 정리하면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1 같으면서 이들은 전부 다 음수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 1번 1은 0이다. 역시 틀렸고요. 4번 얘는 맞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손쉽게 금방 4번이 맞았구나. 이렇게 금방 찾게 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2번 델타 T도 0이다. 또 틀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은 이론식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답 찾는 거는 쉬운 문제였다.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해서 우선 자, 내부의 변화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엔트로피에 대한 부분, 엔트로피를 찾는데 자, 엔트로피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단열 가역 팽창이 아니라 단열 비가역 팽창이라서 단열 비가역 팽창이 어려워요. 우리가 자, 엔트로피의 정의 개의 엔트로피요. 우선 개의 엔트로피. 개의 엔트로피는 자, 요 개라는 말을 생략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그냥 델타 S라 부르죠. 자, 이것은 얘는 T분의 Q 온도가 일정하다면 T분의 Q 얘를 쓰고요. 온도가 만약 변한다면 인테그랄 T분의 DQ 얘를 써줘요. 자, 그러면서 현재 얘는 단열 과정이다. 즉 Q는 0이다. 그러니 엔트로피 변화는 0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와 같이 풀면 안 되고 다른 걸 봐야 돼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개의 엔트로피를 구할 때는 이 열이 반드시 가역적 열이어야 돼요. 가역적 열. 자, 앞에 있는 요 식으로 풀든 온도가 변할 때 쓰는 요 식으로 풀든 열은 반드시 가역적 Q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위에서 Q는 0이라고 구했던 이 Q는 얘는 비가역적 변화에서의 열로서 현재 여기 비가역적 변화했잖아요. 비가역적 열로서 비가역적 Q예요. 그러므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는 허용된다 안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도 역시 대입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우선은 자, 이 열이 0이라는 걸로부터 엔트로피 구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였죠. 쓸 수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거로 제가 화학과 3학년 때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그러면서 이거는 뭐 거의 못 봐가지고 저는 거의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걸로 소위 바이패스를 찾아내야 돼요. 바이패스를 처음 조건에서 이제 마지막 상태로 지금 현재 변화 중인데 이게 현재 비가역적 변화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열을 구하면 이거는 비가역적 Q로서 이걸로는 엔트로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가역적 변화인 어떤 중간 단계 가역적 변화인 중간 단계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 1번,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 2번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 이걸로부터 이 둘의 합이 바로 내가 구하는 개의 엔트로피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값이 얼마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수 음수 질문하는 게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값을 진짜로 구하지 말고요. 우리는 빙 돌려가자고요. 어떻게 돌려가냐면 위에서 현재는 비가역적 변화이다. 비가역적 변화였다. 즉 비가역적 변화였다. 즉 얘는 자발적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발적 과정. 따라서 우주 엔트로피 얘는 개 엔트로피 변화 플러스 주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되는데 이 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무슨 값이다? 0보다 큰 양수다. 자, 이와 같은 게 있고 그다음 주위 엔트로피 변화. 이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주위의 온도분의 그다음에 주위가 받은 우선 주위의 온도분의 주위가 받은 열 또는 개로부터 나온 열 마이너스를 앞에 꺼냈기 때문에 자, 주의 열은 그대로 마이너스 개의 열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꺼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마이너스 t분의 q 이와 같이 쓰는데 이 q는 실제 q. 자, 바로 위에 있던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다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현재 제로다. 그러면 주위 엔트로피 변화 얼마? 얘는 제로다. 그럼 요게 제로 되는 거예요. 요게 제로. 그러면 게임 오버죠. 그러면 우주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개 엔트로피 변화는 서로 같으면서 이 값은 뭐다? 0보다 큰 양수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단열 가역 팽창 때는 개 엔트로피가 변화량이 0이지만 단열 비가역 팽창 때는 개 엔트로피가 0보다 큰 양수였죠. 양수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몇 번? 답은 4번. 알았죠? 상당히 단열 비가역 팽창을 별리서 시험 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답 찾는 거는 굉장히 심플했죠. 그 다음에 만약 이거를 단열 가역 팽창을 봤어도 개 엔트로피 변화는 0 그러니까 틀렸어 하면서 비록 풀이는 틀렸지만 답은 찾는데 문제 없죠. 그러니까 낸 것 같아. 이러니까 낸 것 같아요. 즉 네버즈 변화는 음수야. 이거는 뭐 사실
단열 팽창이네. 단열 팽창이니까 온도 델타 T가 음수, 그다음 내부 에너지는 NCV 델타 T에 의해서 얘가 음수니까 얘 내부 에너지 음수야. 이거 맞았네. 한, 어, 딴 생각 안 하고 풀었다면 30초도 안 돼서 다 풀고 우선 지나갈 수 있긴 했겠죠.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그러한 문제였네요. 음.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가장 많이 서로 간에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던데, 처음엔 저는 단순히 단열 가역 팽창이구나 생각하고, 우선 답은 금방 풀고 막 그랬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끔찍한 그런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토론할 만한 그런 문제였어요. 재미난 문제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 답은 4번 됐네요. 이번에는 51회차 16번 문제. 자,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화학 방식이다 하고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암모니아의 표준 생산 엔탈피와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를 각각 알려주네요. 마이너스 46kJ에 마이너스 16kJ. 자, 그러면 현재 밑에는 이게 암모니아 생성에 관련된 반응식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이거 두 개 만들어졌네요. 두 개. 그러면 이 주어진 이 반응의 엔탈피는 얼마야 돼요? 위에 주어진 표준 생산피의 2배, 마이너스 92kJ/몰. 이고 깁스 에너지는 역시 2배를 해서 마이너스 32kJ/몰. 각각 우선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 각각 구해냈고요. 그런 다음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그러면서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정반은 발열반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표형상수는 1보다 작다. 자,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문제네요.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이는 마이너스 RT의 LNK다. 하면서 깁스에너지가 음수니까 LNK는 양수여야 된다. 즉 K는 뭐여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작다. 틀렸네. 바로 답은 2번이네요. 완전 점수 주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의 평형상수는 발열이니까 평형상수는 감소해야 돼 있죠. 온도 증가 시 발열 반응은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는 감소한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가 음수니까 정반은 자발적이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5번 표준 상태에서 정반의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델타 가스 갖고 찾아도 돼요. 그러면 기체 소멸 반응가는 감소한다. 맞았네요. 자, 또는 엔탈피와 깁스에너지 다 알려졌으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깁스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 의해서 T분의 엔탈피 마이너스 깁스에너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양수 음수 물었으니까 여기다 값들 대입하면 얘는 분명 음수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서 틀린 거는 몇 번? 2번. 이 문제는 완전히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자, 54의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현재 298칼빈에서 두 개 A가 B가 되는 반응에 대한 자료다 하면서 표준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110kJ래요. 반응 엔탈피는 현재 옆에다 옮겨 적어볼까요? 두 개 A 가스가 B가 된다. 한 개 B가 된다 하면서 이 반응의 엔탈피는 표준 반응 엔탈피는 얼마? 이것은 마이너스 110kJ 퍼몰은 잠깐 생략할게요. 퍼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생산타피 표준 생산타피가 나와 있네요. A는 알려주지 않았고요. B는 얼마래요? B가 마이너스 10kJ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A의 표준 생산타피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반응의 타피는 우리가 구하려는 반응의 타피라는 것은 이것은 B의 표준 생산타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반응물인 A의 표준 생산타피 하면 우리 A의 표준 생산타피 구할 수 있겠죠? 엔탈피는 마이너스 110. 서로 자리 바꾸면 그러면 A의 표준 생산타피는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 가로 열고 B의 표준 생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응 엔탈피 하면서 얼마? 이 값은 50kJ/몰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기억번 바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데이터 나왔어요? 지금 연소 엔탈피가 소개되고 있어요. 연소 엔탈피 A만 알려주고 있죠? 얼마래요? 마이너스 750kJ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B의 연소 엔탈피 알려주지 않으면서 니은에서 묻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또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는 것은 반응물들의 표준 연소 엔탈피 즉 2 곱하기 A의 연소 엔탈피 빼기 B, 생성물인 B의 표준 연소 엔탈피. 이렇게 해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엔탈피 구하는 방법.
우선 표준 생산피를 이용한다면 생성물의 표준 생산피 총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산피 총합. 자, 결합액을 이용한다면 반응물에서의 결합액의 총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의 총합. 연소 엔탈피를 이용한다면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 총합 빼기 생성물 연소 엔탈피 총합.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B의 표준 연소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면서 현재 반응 엔탈피는 얼마? 마이너스 110kJ이고 A의 표준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750이니까 그러면 B의 표준 연소 엔탈피 우선 A 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150 넘어가면 플러스 150 해주면 플러스 150 플러스 150에다 플러스 150에다 1500이죠. 1500 플러스 1500 빼기 110 해주면 얼마? 얘는 마이너스 B의 연소 엔탈피가 플러스 1390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B의 표준 연소 엔탈피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390kJ이다 하면서 이게 바로 니은번 질문 딱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급번은 2몰의 A가스가 등온 반응하여 B1몰 되는데 이때 QP와 QV 자 QP 하면 이게 바로 누굴 말하는 건가요? 엔탈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QV 부피 일정 조건 열이니까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D급번 질문은 결과적으로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관계를 묻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식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관계하면서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RT의 델타 N 가스 이식이요. 자 이식은 엔탈피는 내부에너지 플러스 엔탈피는 내부에너지 플러스 PV로부터 증명된 식이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은 이거를 이거를 매번 문제 물을 때마다 증명하면서 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질문하면 이 식으로 푸는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 이거 그냥 식 외우자고 했죠. 잘 안 외워지려나? 좀 외워주자고 했죠. 이 식 외우자. 이렇게 증명을 하지 마세요. 엔탈피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PV다. 여기서 변화량 먼저 붙이면 델타 H라는 것은 델타 U 플러스 델타의 PV. 이거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 실수해요. 무슨 실수하냐면 이것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P 델타 V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네 하면서 마이너스 1이네 하면서 뭐 여기서부터 실수하는데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죠. 델타 PV 하면 얘는 배분 법칙에 의해서 풀었으면 P 델타 V 끝이 아니라 플러스 V 델타 P죠. 요 항을 자꾸 빼먹어요. 요 항을 빼먹어서 결과적으로는 틀린 답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실수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PV 곱은 뭐다? PV 곱은 기체에서는 NRT가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하면 얘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델타의 NRT 되고, 그 다음에 등온 조건에서 실험만 됐으니까 T 상수로서 델타 바꿔 바로 튕겨나가고, R도 상수로서 튕겨나가고, 그러면 바로 무슨 식? 이 식이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증명법을 외우시던가 또는 그냥 식을 외우시던가 괜히 이상하게 증명하지 마시고 증명법을 외우던가 식을 외우던가 어차피 암기네. 그러니까 그냥 식 외우세요. 했죠.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서 델타 N 가스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델타 N 가스가 얼마죠? 델타 N 가스가 생성물 쪽은 1, 반응물 쪽은 2니까 얘가 현재 마이너스 1, 즉 음수네요. 그러면 빼기의 음수니까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의 어떤 양수 더한 꼴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보다 크다. 즉 QV는 QP보다 크다. 이런 결과 하면 D급번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 좀 할게요. 자, 이게 증명 과정. 이런 식으로 증명 과정 기억해 두시던가 또는 아예 식을 이렇게 외우시던가 괜히 이상하게 풀지 마시고 여기 배분 법칙에서 이상하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풀자. 알았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55회차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열역학 문제인데, 자, 볼까요? 자, 그림은 1몰의 헬륨이 들어있는, 헬륨이 열을 잘 견디는 금속판 분리된 실린더 A와 B에 각각 들어있대요. A와 B 실린더를 할 수 없죠. 지금 고정체 걸어놨으니까. 부피 딱 지정되어 있네요, 지금. 지정되어 있으면서 V0를 한번 해볼까요? V0라는 부피, 여기도 역시 V0라는 부피. 자, 1몰 들어있고 온도 압력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피도 V0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림상에도 부피 똑같이 그려놨죠. 아무튼 자, PV는 NRT에 의해서
몰수 똑같고 온도 똑같고 그다음에 압력도 똑같으니까 부피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V0는 부피에 각각 1몰의 헬륨이 들어있고 그런 다음 실린더 B 쪽에다가 열을 열량 Q를 서서히 가하여 평형에 도달하게 했대요.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평형에 도달하게 했다.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는 무슨 평형이에요? 위에 A 쪽에 있는 헬륨과 B 쪽의 헬륨이 동일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금속파는 분명히 열을 여기 잘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열을 전달하면서 들어온 열의 일부가 또 전달되면서 두 기체 모두 다 가열되고 열이 전달되어 들어왔으니까 가열되고 있겠죠? 둘 다 가열되는 그래서 나중에 온도 똑같아지는 평형 이게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때 최종 헬륨의 압력이 B용기에서 헬륨 압력이 얼마 된대요? 3분의 5 P0가 된대요. 현재 B용기의 헬륨 1몰이 처음에는 P0였는데 열이 가해져서 얘는 3분의 5 P0가 되었대요. 자, 그런 다음 이때 RT0분의 Q는 얼마니? 즉 열을 구하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열이라는 것은 열은 이제 가열되고 있는 거니까 화학반 이런 거 없이 가열만 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몰수 곱하기 열 용량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우선 될 거예요. 되고 그 이 상황에서 현재 얘는 무슨 조건에서 실험하고 있죠? 실린더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실린더는 의미 없고 부피 일정한 조건이잖아요. 고정장치를 고정해놓고 고정장치 푼다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얘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연료량씨는 누굴 써야 돼요? 연료량씨는 CV를 써야겠죠? 여기 C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몰수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C분은 또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누굴 구해야 돼요? 델타 T를 구해야 되죠. 델타 T. 델타 T는 누구 갖고 구하면 돼요? 압력이 P0에서 3분의 5 P0가 되도록 열을 가했다 했으니 이걸 가지고 온도 변화 구하자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기체수가 PV는 nRT 이걸 이용해 보자고요. 이걸 이용하자면서 부피 일정에 몰수 1몰 그대로고요. 자, 요 밑에 요 비용기만 달라고 우선 봐보자고. 그러면 몰수 1몰 R 상수. 그러면 압력은 그대로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온도 T는 T0에서 얼마로 증가한 거예요? 3분의 5 T0로 증가한 거다. 따라서 델타 T는 얼마인 거예요? 얘는 3분의 2 T0네요. 됐죠? 그래서 온도 변화도 찾았고 CV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몰수도 알고 있고 여기 우선 1몰 이렇게 알고 있고 한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 여기서 평형에 도달한다. 즉 열이 또 위에도 전달되면서 위에는 동일한 헬륨 1몰이 역시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몰수가 얘가 1몰이 아니라 얼마 써야 되는 거예요? 2몰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가열된 거예요. 이 전체가 그러니 2몰을 써야 된다. 이게 함정. 요거에 다들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이제 답은 1번 하고 좋아 맞췄어 하면서 좋아라고 있었겠죠. 근데 요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요게 함정.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은 몰수 2몰 그다음에 곱하기 CV는 2분의 3R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얼마였다? 3분의 2 T0였다. 대입하면 2 약분되고요. 3도 약분되면서 극값은 얼마? 극값은 2R T0. 따라서 RT0분의 Q는 얼마다? 2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몰수 이 부분 조심했어야 됐어요. 평이란 말이 왜 나왔나 했더니 두 기체 모두 온도를 증가시켰던 거였어요.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56회차 13번 문제. 자, 다음은 25도씨에서 산소에 대한 자료이다 하면서 첫 번째 자료는 O2 가스의 결합 엔탈피는 498kJ/몰이래요. 자, 그리고 O2가 산소 원자로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 때 엔탈피는 마이너스 106kJ/몰. 자,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래요? 오존의 표준 생산비를 구하라 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먼저 첫 번째로 햇세 법칙을 이용한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첫 번째 O2의 결합 에너지를 반응식 써보면 얘는 반응식 써보면 O2 가스가 끊어져서 두 개의 산소 원자 가스 된다. 그때 엔탈피를 1번이라 해볼게요. 이 값은 얼마? 498kJ.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O2 가스가 누구랑 산소 원자 가스랑 반응해서 누가 생성된다? 오존이 생성된다. 하면서 이때 엔탈피를 2번 해볼게요. 그 값 얼마? 마이너스 106kJ. 자, 그런 다음 이들로부터 오존의 표준 생산비를 구하라.
자, 그러면 오존의 표준 생성에 관련된 반응식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존 가스가 만들어져라 기준물질로부터 하면서 오존의 구성 원자는 산소 원자 하나. 그러면서 산소의 기준물질 누구죠? 바로 O2 가스가 기준물질이죠? 그리고 개수는 오존에서 반드시 1이어야 되니까 앞에 산소의 2분의 3의 개수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위에 있는 두식을 더하나 빼가지고 두식을 더하나 빼서 2번 엔탈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오존 한 개 하면서 얘는 바로 위에 여기 한 개 그대로 딱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 분자 첫 번째 식에도 있고 두 번째 식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쓰지 못하고 이걸 하면 되겠죠. 산소 원자가 없어지도록 두 번째 식에서 산소 원자가 없어지도록 첫 번째 식을 더하기 빼기 해보자 하면서 우선 먼저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한 개 되고 여기 O2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 둘을 더해주면 산소 원자 드디어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둘을 더하면 2분의 1 O2와 O2 해서 2분의 3 O2 됐네. 됐죠? 그러면 이 연산자를 이제 뭐하자? 그대로 엔탈피에 입히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엔탈피 이것은 1번 엔탈피와 2번 엔탈피 모두 다 필요한데 1번 엔탈피는 2분의 1을 곱하면서 더해주고 2번 엔탈피는 그대로 더한다. 자, 그러면 498 나누기 2 플러스 마이너스 106 해주면 이 값은 얼마? 이 값은 143kJ 해서 오존의 표준 생산비는 143kJ이다 해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또는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이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니까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첫 번째 오존이 있는 반응식 먼저 찾아보세요. 어디 있네요? 지금 두 번째 반응이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의 엔탈피, 즉 두 번째 반응 엔탈피 마이너스 106kJ이라는 이것은 얘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다. 이 반응 엔탈피는 표준 생산 엔탈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서 우선 생성물의 표준 생산 엔탈피 오존이죠. 오존의 표준 생산 엔탈피 그 다음에 빼기 반응물들의 표준 생산피 하면서 산소는 기존물질이라 바로 제로고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표준 생산피 이거를 빼주면 이게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106kJ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바로 산소 원자의 표준 생산피만 찾으면 되죠. 자,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이 데이터로부터 아까 말한 대로 O2의 결합 에너지 이거를 반응식 써보면 반응식은 O2 가스가 얘가 두 개의 산소 원자 가스 되는 것이다. 이게 되면서 이때 엔탈피가 얼마다? 이게 바로 498kJ라는 건데 이 반응식을 가만 보면 산소 원자 가스가 기준 물질인 O2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랑 관련이 있다? 바로 산소 원자 가스의 표준 생산피랑 관련이 있다. 그런데 몇 개 만들어졌죠? 산소 원자가 두 개 만들어졌죠. 즉, 2 곱하기 산소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바로 498kJ이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했죠. 상당히 중요한 놈. 즉, 뭐 이런 거. H 원자 가스의 표준 생산, 이것의 표준 생산피 하면 얘는 결합 에너지. H2, 즉 H2, HH 단위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의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다. 응? 봐봐요. H2 가스가 끓어지면 두 개 H, 즉 자, 여기 2분의 이렇게 딱 적어주면 이게 H2 결합의 절반인 거고 그리고 반응식이 바로 뭐예요? 산소 원자 가스가 기준 물질부터 만들어지는 반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러한 개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즉 산소 원자의 표준 생산피라는 것은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 원자 가스의 표준 생산피를 구해낼 수 있어요. 얼마인가요? 498 나누기 2에서 249.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값이 249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오버죠? 우리가 걸려는 오존의 표준 생산피라는 것은 마이너스 10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9 넘어가면 플러스 249 해서 143kJ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둘 중에 편한 거 쓰세요. 편한 거 쓰자. 문제에 따라서는 첫 번째 방법이 편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2번이 편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두 가지 풀이법 다 알아두는 게 좋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답은 3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8의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현재 가열곡선에서 연력학인데, 현재 1기압에서 일몰의 H2의 가열곡선이 나면서 0도씨보다 낮은 온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열하고 있네요. 그러면 0도씨 이하는 고체일 테고,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는 액체고, 마지막은 가스. 자, 이렇게 놓은 다음, 자, 보기 볼까요?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연용량 A점과 C점에서 연용량, 즉 1번 보기는 고체 연용량과 즉 비열 같은 거, 고체의 비열과 액체의 비열을 비교하라 이 문제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비교하라는 건데, 이것은 가열곡선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가열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기울기는 연용량과 반비례한다. 즉 비열과 반비례한다. 이거 갖고 찾는 거예요. 즉 비열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온도, 비열이 크면 클수록 1도씩 올리는데 1도씩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많아진다. 즉 시간도 많이 걸린다. 열량 더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와 연용량은 서로 무슨 관계? 서로 반비례 관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서 현재 기울기 누가 더 급한가요, 지금? 고체와 액체에서 지금 액체가 더 완만하다, 고체가 더 급하네요. 그러면 완만한 게 연용량 크다면서 액체가 더 큰 거네요. 됐죠? 자, 그래서 액체가 더 크다, 즉 시점에서 더 크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에너지 B점하고 C점에서 내부 에너지. 현재 B점에서 C점 갈 때 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뭐 하더라? 계속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는 오른쪽에서 계속 증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엔탈피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열이 계속 들어왔으니까 온도 가열되면서 상기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B점보다 C점이 더 크다. 해서 2번 또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C점과 D점. 엔트로피. 가열하면 엔트로피 뭐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증가. 엔드. 그 다음에 또 상변화 일어나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하면 또 역시 엔트로피 증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부에너지도 증가하고 엔탈피도 증가하고 엔트로피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 증가한다. 오른쪽에서 증가. 그러면 C점보다 D점이 더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깁스에너지 D점과 E점.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현재 여기는 끓고 있는데, 그쵸? 끓고 있다.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에서 증발 깁스에너지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선 증발 엔탈피 마이너스 현재 끓는 점 온도 곱하기 증발 엔트로피,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 증발 엔트로피가 얘가 바로 끓는 점분의 증발 엔탈피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지는 걸로 이것을 위에 시에다 대입하면, 그러면 끓는 점 약분되면서 요 항이 뭐가 돼요? 요 뒤에 항, 요 T 곱하기 엔트로피가 이게 그대로 증발 엔탈피 되면서 최종 증발 깁스에너지는 얼마? 0. 0 된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상전이 일어날 때 그때 깁스에너지는 얼마다? 깁스에너지는 일정하다. 변하는 건 0이다. 이렇게. 그러면 D점과 E점에서의 깁스에너지는 서로 같다 하면서 4번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엔탈피는 A점에서 가장 크다가 가장 작겠죠? 오히려 E점에서 가장 크다. 아까 전에 엔탈피, 내부에너지, 엔트로피 모두 계속 증가한댔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게 끓을 때는 증발 깁스에너지가 0인 거고, 요게 녹을 때는 용융 깁스에너지가 얘가 0인 거고, 요게 1기압이었으니까 표준 상태였죠. 그래서 표준 용융 깁스에너지가 0인 거고, 깁스에너지는 계속 증가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상전이 할 때만큼은 0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자. 수업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거 알아두면, 자, 바로 4번이 맞았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이 문제는 햇세 법칙 관련된 문제죠. 햇세 법칙과 그 다음에 상변화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자, 우선은 바로 뭐 데이터 뭐 잔뜩 있고, 그러면 보기로 가야겠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A는 0보다 크냐 이걸 묻고 있는데, A 값이 뭔가요? 지금 A 값은 엔탈피로서 얼음이 물로 녹을 때에 대한 엔탈피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용융 엔탈피 하면서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는 항상 흡열 과정이죠. 따라서 0보다 크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D를 비교하래요. A와 D 값. A는 방금 말한 용융 엔탈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고체, 얼음이 기체로. 이건 승화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자, 요 과정이 바로 용융 엔탈피.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증발 엔탈피. 그 다음에 승화는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무시한다면 이 승호 엔탈피는 얘는 용 엔탈피 더하기 증발 엔탈피 이와 같이 되니까 D는 A보다 반드시 커야겠죠. 요 D는 A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하면서 A보다 D가 크다. 역시 맞았네요. 그 다음에 3번은 B와 E를 크기 비교하래요. B와 E.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라는 것은 표준물 엔트로피라는 것은 고체, 상, 액체상, 기체상 할 때 자 계속 증가한 형태죠. 기체로 갈수록 유동성 커지니까 엔트로피 증가한다.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량과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량 비교하면 역시 누가 크다? 고체에서 기체로 간 게 훨 크다. 엔탈피 때랑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E가 더 크다? 역시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C값, 깁스 에너지네요. 이거 봐. A값을 비교하래요. A값을 비교하라. 그러면 누가 더 크냐인데, 자, 깁스 에너지. C값인 깁스 에너지 이것은 엔탈피랑 무슨 관계? 바로 이러한 식이 성립하죠. 이러한 식. 거기서 엔탈피가 A고요. A로 양수고, 그 다음에 온도 T 얘는 25도씨 데이터가 298 켈빈. 역시 양수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B값으로서 역시 0보다 큰 양수예요. 그러면 깁스 에너지는 양수인 A값 빼기 298 곱하기 양수인 B 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A보다 뭐 할까요? A보단 분명히 작겠죠. 바로 C값인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보단 분명히 적을 것이다. 그러면 C는 A보다 작다. 역시 맞았네요. 됐죠? 뭐 간단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뭘 구하래요? 위의 데이터로부터 H2O 가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방식으로부터 요거에 관련된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그러면서 H2O 가스의 표준 생성에 관련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H2 가스가 얘가 자 우선 이거부터 시작하죠. H2 가스 구성 원자는 수소와 산소. 그러면서 수소의 기준 물질은 H2. 그다음에 산소의 기준 물질은 O2죠. O2 가스. 이들로부터 H2O 가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H2O 가스는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는 H2는 1개, O2는 2분의 1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위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아래의 식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우선 H2 가스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 있네. 화살표 왼쪽에 1개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오른쪽에 2개. 그러면서 오른쪽에 2개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서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빼기 H2 리퀴드 여기도 2분의 1 O2 우선 이게 되고요. 이거 빨간색 쓰면 좀 이따가 할 때 불편하겠죠? 여기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서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고 이건 넘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와 같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H2O 가스는 또 어디 있네요? 바로 위에 있네. 이거는 화살표 왼쪽에 1개. 그대로 똑같이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똑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된다. 그대로 더하라. 그러면 H2O 가스 딱 맞죠? 딱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H2O 가스, 산소 왼쪽 넘어오면서 산소까지 다 만족이 됐는데 바로 여기 H2O 리퀴드 이거 남아있게 되고 H2O 고체 얘도 남아있게 되네. 그럼 이거 또 없애줘야겠죠. 없애주려면 첫 번째 식도 필요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빼주면 H2O 고체 바로 삭제될 테고 얘 반대편 넘어가면 얘 현재 반대편 넘어가 있으니까 그럼 역시 이것도 서로 약분되겠네 이렇게요. 그럼 됐네. 그러면 이 연산자를 이제 그 다음 엔탈피에 그대로 다 입히면 우리가 관련 엔탈피 즉 얘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될 텐데 이것은 A 값도 필요하고 D 값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F 값도 필요한데 A 값은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 값은 더해줘야 되고요. F 값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빼줘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이 돼야 된다 하면서 틀렸네요. 그쵸? 요 위에 있는 대로 써준다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F 이렇게 써줘야 되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자, 헬스의 법칙에 관련된 거 하면서 자, 여기 1번부터 4번 또 굉장히 이런 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서 별표 치고 싶긴 한데 별 안 쳐도 뭐 안 쳐도 되겠죠? 이런 정도는? 이 정도는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어요.